자, 시장 상황 한번 보시죠. 지금 시황 부분을 종목보다 자주 말씀드려요. 뭐 지금 장에 종목 말씀드리면 뭐예요? 거짓말쟁이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뭐 종목 와 대박이죠. 그러면 거짓말쟁이죠. 물론 뭐 HMN 같은 경우 쫙 뻗어 올라가다가 어제 하루에 흐름에 해운주들 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었는데 뭐 앞으로의 추세 부분 4월까지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뭐 탄력적인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의 흐름이 다우가 상승폭이 많이 축소됐습니다만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눌린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보시면 시장 안 좋아요. 시장 대세 하락이야. 시장 이거 굉장히 지저분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채널 보지 마십시오. 다우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눌린 폭 정도 수준. 나스닥이 2% 빠졌다고 엉엉엉엉엉 울다가 결국은 나스닥 같은 경우 장중 뭐 4% 중반 이상의 강세, 어마어마한 강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때요? 우와 6%의 강세. 와우. 한 방에 그냥 돌려버리죠. S&P 500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 국채금리가 1.6, 그러니까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1.6%의 수익률을 살짝 넘겼다 눌렸어요. 1.5 수준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우리에게 이것이 불거졌던 부분, 이야 국채금리가 막 올라가요 라고 불거졌던 부분에 부담 요인의 수익률이 1.5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핑계거리 명분을 잡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1.5든 1.6이든 문제 없다는 거죠.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국채금리 중 장기물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 그러한 부분은 경기가 살아나서의 흐름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경기 민감 종목, 그러니까 순환성이었죠. 주도주, IT가 이렇게 강하게 가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변동성이 커서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테슬라 어떻게 됐어요? 장중 20%씩 폭등이 나와버리는 그런 흐름으로 한 번에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순환성으로 바닥에서 맴돌던 종목군들이 올라왔었는데 이제 다시 주도주가 바뀌게 되면은, 그러니까 바뀌는 것도 아니죠. 원래 주도주가 열심히 가다가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서 순환성의 흐름이었는데 그 수익까지 다 잡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욕심입니다. 대세 상승장, 계속 상승장이잖아요, 솔직히. 횡보장이 아닌 계속 대세 상승장.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대세 상승장에 맞는 그러한 우량주, 대형주만 가져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우량주, 그런 대형주만 갖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또 나머지 부분을 뭐 하려고. 그래서 대세 상승장에서 주도주도 잡아냈다가 주도주 고점이면은 밑바닥에 있는 순환성의 종목도 잡아냈다가 또 여기서 수익 내고 또 요거 아이고 제주도를 통으로 잡겠다. 해외여행도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는데 제주도 가고 싶다. 조금 이따 오늘 지금 제주도 한번 출석 검사하고요. 그 다음 조금 이따 울릉도도 한번 할게요. 자, 제주도 한번 갑시다. 제주도. 어디 여행도 못 가고 답답하실 텐데 또 시장도 딱 눌려 있어서 답답하실 텐데 제주도.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수익 빵빵하게 내서 제주도 여행 한번 시원하게 한번 다녀오자고요. 지금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예? 그리고 위축되어 있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은 장입니까? 진짜로 얼마나 좋은 장이에요. 오늘 같은 날 미끄러지긴 했지만은 하이닉스가 그냥 14만 원 위로 빵! 어제 13만 500원 찍은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가 14만 원 빵! 가능성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1월 고점을 그냥 빵빵 치고 올라가는. 왜 우리가 제주도 여행 못 가요? 충분히 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흐름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전부 나는 다 고점 잡아내고 저점에 또 살 거야. 그런 거, 그 말도 안 되는 이상을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 봐야 여러분들의 멘탈만 약해집니다. 멘탈만 흔들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지금 금융시장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이다. 뭐 주식시장의 경우도 그렇고요. 환율의 경우에도 환율? 요즘에 이제 채권 금리가 미국의 장기 10년물 채권 금리가 강세를 띠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띠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채권 금리가 제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3%씩 올라간 것도 아닌 제한적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달러 인덱스도요. 100에 가까웠던 인덱스 자체가 내려온 거잖아요. 달러 약세, 엔화의 강세.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주들의 수혜. 이러한 부분이 지금 92에 맴돌고 있어요. 반등이 나왔다 해도 92. 여전히 약세 기조죠. 이걸 어떻게 강세로 그래. 지금 뭐 요만큼 움직인 거. 제가 내일은 달러 인덱스 갖고 나올게요.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 만약에 내일 우리 직원분들께서 방송 모니터링 하시다가 달러 인덱스 어디서 자른지 몰라요. 그럼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럼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쫙 가지고 나올 테니까. 보시면 지금 무슨 뭐 달러 강세, 무슨 달러 강세야. 추세적인 약세지. 예? 그렇게 해서 자동차주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금리? 대바닥 금리인데 무슨요? 대바닥 금리잖아요. 제로금리. 기준금리 자체가 제로금리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계속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양해를 거쳤죠.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또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시장의 경기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지금 금융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중 금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버겁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1.545% 3%까지 움직임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흐름 또 이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다 긍정적으로 잘 해석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미국 금리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정상적인 눈에 보이시는 것만 믿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있다가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대해서 상승률에 대해서 수익률에 대해서 데일리 그다음에 주간 연간 월 선의 기준 보여드릴 겁니다. 미리 보신 분들은 뭐 벌써 마음 편하게 시장 대처하고 있죠. 그러니까 채널 돌리지 마세요. 엉뚱한 데 보셔서 아이고 시장이 어려워요. 또 오늘같이 갭상승 나오면 아이고 이제부터 스타트는 다 따라잡으세요 했다가 또 손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기준은 주도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누구 어느 거 IT 무조건 IT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IT. 특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지금 PER 수준 12개월 전망치 기준 잡았을 때 10배가 안 나와요. 하이닉스 10배가 안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그 IT. 그 다음에 오늘 자동차가 많이 휘둘렸지만 자동차. 그리고 오늘 90만 원 공방 위쪽으로 움직여줬던 LG화학의 2차 전지 관련돼서 물적 분할 관련돼서 마지막 IR 잘 진행하고 흥행 성공해야죠. 그 부분에 대한 수혜 부분도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리고 KB금융은 오늘 안타깝지만 절반 정리를 차익 실현해서 현금화의 기준을 잡아드렸죠. KB금융.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추세가 나빠서가 아니라 일단은 단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넘겨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음봉으로 미끄러졌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기준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1분기 실적 나오는 시점까지 탄력적인 흐름 나올 수 있는 해운주까지. 나머지는 순환성으로 보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쭉 놓고 보실 때 어때요? 나스닥의 이러한 흐름. 꼬리 쫙 깔고 돌렸잖아요. 아니 잘 보시라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뭐 대세 상승장이었잖아요. 계속 대세 상승장인데 코로나19 이후에 전월 대비해서 매번 고점을 넘기면서 양봉이 나와요. 단 한 번도 조정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적이 없어요. 요때 난리가 났었죠. 8월, 9월, 10월. 아우. 8월, 9월, 10월 지금 되돌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게 저점인가? 이게 지금 뭐 조정이 나올 조정의 실마리를 갖고 가는 조정의 스타트가 나오는 그런 장에 이거 뭐 다 가리고 보고 얼마나 좋은 장이에요 사실상. 예? 뭐가 좋으냐고요? 지금 보시면 음봉이 떨어지더라도요. 고점을 넘기고 나서 음봉 떨어지고 꼬리까지 달아줍니다. 예? 이거는요. 하락 장악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지금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가 봐. 막 땀이 그냥 비 오듯이 오는데 계속 이게 빠져. 결론적으로 전월 고점 넘기고 그 다음 달에만 전월 고점을 못 넘기는 흐름이에요. 딱 한 번. 이거에 대해서 호들갑 떨고 이게 뭐 저점 깨지고 난리 난 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전월 고점을 넘기죠. 그러고 나서 이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기준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음봉 시퍼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시장 그냥 뭐 난리 난 것처럼. 아니 시장이 난리 나면 지금까지 주도력을 가지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IT가 다 끌고 갔는데 이쪽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시장은. 시장은 급락이지 무슨. 그러길 바라세요? 아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길 바라시냐고. 가능성도 희박해요.
제로금리에서 각국의 중앙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고 각국의 중앙은행이 적절한 금리 정책을 펴고 있고 그 유동성과 함께 실적이 나와주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려질 만큼의 IT의 실적 개선폭이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그 추세 범위대로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데 견인하던 애들이 무너진다? 그럼 시장 끝났지. 이들이 올라와서 시장 끌어갔는데 예? 실적도 안 나오고 그냥 황금 대바닥주? 황금 대바닥주면 갑니까? 자, 한번 갑시다. 황금. 남들이 황금 대바닥주 하는데 우린 대바닥주 필요 없어요. 무슨 대바닥주야. 황금. 그냥 황금주가 좋은 거야. 무슨 대바닥주야. 황금. 대바닥주를 찾으니까 맨날 대바닥. 지하실이 어딘지 모르고 내려가지. 황금. 황. 빨리 금금금. 예? 능동적으로. 저는 막 지금 땀이 비오듯이 쏟아져. 목소리도 안 나오잖아. 이거 컨셉 잡는 거 아니야. 지금 성대결절 때문에 이 목을 못 쓸 수도 있게 생겼어요. 큰 병원 가야 된다. 큰 병원도 못 가고 있잖아. 장이 그냥 이 모양이라. 예? 황금. 우리는 제대로 된 황금. 대바닥주 말고 어떻게 이렇게 눌려지고 횡보 양상 나올 때 이렇게 눌려질 때 우와 이거 기회다 하는 거. 결론적으로 이런 나스닥과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게 다 시장 끌고 왔죠. 400% 오른 거예요. 지금 400% 고점 대비 눌려 내려와 있다 할지라도 어제의 종가 기준 그저께의 종가 기준 요 기준으로 요 밑에 놓여져 있을 때도 400% 들어올리면서 나스닥 200% 들어올리는 거에 큰 역할을 해준 거고 S&P 500 지수 다우지수의 강세를 견인차 역할을 해준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계속 앞전 고점을 넘기면서 고점이 났죠. 여기서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조금 눌려있을 때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 조금 눌려있을 때 여기서 뭐라 그래서 다들 야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는데 어이구 이 기술주들 난리 나게 생겼어. 세금 혜택이 좀 없어질 수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시나리오에 33년 34년 주식한 윤정두가요. 여러분들 20년 이상을 22년 동안 여러분들 멘토링 서비스 해드렸죠. 머슴 역할 해드리고 길라잡이 역할 해드렸잖아요. 그런 윤정두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예?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하면서 지금 프로필 하면 쫙 나오죠. 7,681% 세계 기록 다 깨버리고 도서 그냥 12권 내면서 그 도서를 바탕으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시키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2005년도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방송 나오는 전문가 유일하게 초청 강연했잖아요. 그런 윤정두가 이러한 흐름들이 추세의 강화 부분을 지속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무너진다는 거는 일단은 시장은 끝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끝날 가능성이 있냐 이거 막연하게 순환성의 흐름 막연하게 절대 안 됩니다. 주도주를 제대로 잡아서 주도주 대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긍정적인 계좌 운영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 경기가 폭발적인 호황을 나타내면서 움직일 때 이럴 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그죠? 금리를 미국이 몇 번 올려요? 17번. FOMC 회의가 1년에 몇 번 열려요? 8번. 2년하고 한 번 더 올린 거예요. 매번 25bp씩 금리 얼마에서부터 1%에서 5.25%까지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때 폭등 랠리였잖아요. 그죠? 그때 누가 시장에 이끌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적이 되는 거 누가? 조선주. 지금의 조선주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30년 만에 업황오조세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그래서 15,900원짜리 현대중공업 지금의 한국조선해양이 얼마 갑니까? 55만 원 가면서 33배 올라와요. 그러면서 시가총액 2위가 됩니다. 시장 300% 오를 때 33배. 그 이후에 또 주도주는 누구예요? 차화정 랠리 때 화학은 지금의 바이오처럼 유가 강세에 따른 그냥 뭐 영업이익의 강세도 아닌데 말 그대로 돈의 힘으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시장 150% 오를 때 롯데케미칼 14배, LG화학 12배. 자동차는요. 엔화의 강세 때문에 미국에서 슈퍼볼에 광고를 할 정도로 실적이 좋아지죠. 왜? 엔화 강세 때문에 미국에서 일본차 자체가 팔리지를 않아 버렸죠. 그래서 자동차주들의 실적이 어마어마했죠. 기아차가 14배 움직였습니다. 시장 150% 갈 때. 지금의 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2015년 12월에 금리 올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IT주들 움직일 때, 그때 금리 올릴 때 IT 기술주들이 무너졌나? 지금처럼 뭐 금리를 올린 것도 아니고 채권 수익률 조금 오른다고 IT가 못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결국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에 시장 주도력은 누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롯한 IT,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IT. 결국은 그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장이라면 이번 장에 정점 찍고 꺾이기 전까지. 그 정점 찍는 게 언제요? 시장의 금리가 지금의 금리, 제로금리가 아니라 긴축 이후에 금리 인상. 그 금리 인상이 최소 3.5에서 4% 이상의 금리까지 올라선 이후에 거기에서 멈춰 있다가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로 시장이 악화돼서 금리를 고점에서 내리게 될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 자리입니다. 지금은 무릎도 못 왔어요. 왜요? 제로금리잖아요. 환율, 금리, 상품 그 어느 것 하나도 고점 인식이 없습니다. 전부 무릎 이하입니다. 주된 내용이 뭐냐면 여는 총재분들이 윤정도하고 여러분들을 막 속여서, 또 여는 의장이 윤정도하고 여러분들을 막 속여서 시장 긍정적입니다, 좋습니다 막 해놓고 뒤에서 막 매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괴롭힐 것 같아요. 그러지 않죠. 주식시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본시장의 꽃이 주식시장인 거지. 전체적인 금융시장에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상품시장, 뭐 부동산 시장도 있고 많은 시장이 있죠. 전체적인 시장을 아울러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의 경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제도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내용들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기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월 27일입니다. 이게 뭔데요?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죠. 다음 주에. 그죠? 다음 주에 있어요. 2년치가 보통 일정이 나와 있어요. FOMC 회의가 1년에 8번 열립니다. 약 45일에 한 번씩. 며칠이에요? 자, 윤정도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두 자릿수 45 한번 가봅시다. 예? 오뚜기 8, 888, 45, 빨리 얼른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셔야 돼요. 알고는 있어야 돼요. 뭐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FOMC 회의가, 미국의 연준 회의가 얼마 만에 1년에 몇 번 열리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채널 돌려도 엄한 소리 하면 이 녀석이 까불고 있어. 1년에 8번 FOMC 회의 하는데 45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리고 2년치의 일정이 다 나와 있는데 이 녀석들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45일에 한 번. 45는 뭐다? 윤정도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다. 두 자리 숫자 중에. 8은요. 888. 빨리 좀 88하게 좀 움직여보자 이거예요. 결론은 지난 1월 말에 FOMC 회의가 열렸고, 그죠? 그리고 이제 45일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3월 중순에 또 회의가 열립니다.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까에 대한 기준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유럽은요, 돈이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돈이 있어. 양적 완화를 할 돈이, 양적 완화 이렇게 돈 좀 뿌려주는 거. 이 양적 완화를 어떻게 해주냐면 자산 매입을 해준다고 표현을 하죠. 그 자산 매입이 뭐냐면 채권을 시중에서 사주는 거예요. 채권을 사주면 어떻게 돼?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주고 하다 보니 채권 사주면서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중에 돈이 융통되는 거야. 근데 유럽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유럽도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유럽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경기 살아나고 있는데 돈을 계속 뿌리면 막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게 나면 이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돈을 좀 덜 뿌려줄까? 무슨 얘기냐면은 돈을 왜 뿌려줬어요? 윤정도가 좀 몸이 찌뿌둥해. 그래 병원 갔고 좀 쉬어. 쉬어. 이렇게 막 쉬고 있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영양제도 주시고 엉덩이 주사도 놔주시고 그러시는데, 이 봄날에 조금만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면은 체력이 다시 이렇게 북돋아서 올라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정도가 게으름뱅이면 이러고 있다가 영양제 더 주세요. 주사 좀 더 놔주세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딱 보시고 이러면 딱 안 되는데, 면역력이 약해지는데 이제는 조금 영양제를 덜 주고 운동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볼까? 이런 기준이랑 똑같은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양적 완화라 그래서 이제 자산 매입을 해주면서 돈을 좀 풀어주고 경기를 활성화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한 기준에 유럽은요, 최근에 들어서
돈을 조금 덜 풀고 있어요. 긴축이냐? 긴축은 아니야. 공식적으로 더 이상 긴축해서 공식적으로 더 이상 채권 매입 많이 안 해준다. 이렇게 테이퍼링, 채권 매입을 축소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조금 축소한 상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축소한 상태. 그래서 유럽은 한쪽에서 좀 더 좀 줘봐. 서로의 의견이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고, 미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미국도 똑같이 경제 지표가 좋은데 미국의 경우에는 채권 매입을 축소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 지나고 나서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자 1조 9천억 달러 내가 쫙 뿌려줄게요. 경기 한 번 더 다시 활성화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정부가 돈을 1조 9천억 달러를 뿌린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연준이 아이고 이거 채권 금리가 막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긴축을 할까? 이래버리면 엇박자의 정책이 되죠. 그럼 정책의 혼란성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인위적으로 막 얘기하냐, 그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채권 수익률이라든가 또 시중의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제한적이다. 경기는 살아나고 있는 게 맞는데 경기 부양책을 해도 될 정도로, 또 자산 매입을, 채권 매입을 축소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일단은 경기가 잠시 주춤거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변동성이 나온 이유는 시중에서는 아닌데 유럽도 조금 긴축으로 일매했고 우리도 경기가 무척 좋은데 지표도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지표도 좋고 그러니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데 아이고 거기다 1조 9천억을 뿌려. 좋긴 좋은데 이건 아닌데. 윤정두가 이제 같이 다 이렇게 쉬고 있는데 막 영양제 맞고 링겔 맞고 뭐 이러고 있는데 윤정두 막 힘이 나고 있어요. 이러고 힘이 나고 있어. 응? 근데 여기 계속 누워 계시는 분들한테 햇빛 보고 하면 좋은데 그냥 약을 막 줘. 그럼 막 시끄러워지잖아. 휴양하러 왔는데. 그러다 보니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범위를 넘어서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형성되다 보니 좀 가파르게 금리가 올라서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일부 나온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결론은요 다 긍정적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럼 연준은 그러면 우리를 속이는 거냐, 지금 정부를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지금 뭐 채권 수익률이 이것뿐이 더 돼요. 가파르게 올랐다고? 채널 돌리니까 그런 양반 하나 있습니다. 시황을 남의 걸 갖고 와서 자기 거인 양 막 떠들면서 결론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왔대. 이번만은 또 다르대. 엄청나게 가파르대. 아이고야, 그냥 윤정두가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 2000년도 초반 중반 때 시황, 대표님 원고 좀 주세요. 방송 원고 좀 주세요. 나 시황 좀 보고 공부 좀 하게요.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그럴 때는 그렇게 안 가르쳤단 말이야. 거짓말하지 않게. 응? 아니 이 지표 자료만 이렇게 보여드려도, 월선 차트로 볼까요? 이렇게만 보여드려도, 몇 번을 보여드려요?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2013년도에 뭐를 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테이퍼링, 긴축, 채권 매입 더 이상 안 해줄 때 이게 가파른 거지. 그리고 이때 채권금리 수익률이 얼마? 3%. 아니 2015년 12월에 금리 올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당연히 채권 수익률 올라갈 때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여긴데, 아니 이걸 가지고 방송 나서 이번만은 달라요. 무지하게 가팔러요. 뭐 어쩌라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미국의 연준 총재분들, 연준 의장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지금 이러고 있겠어요? 여유롭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미국장의 가격만 발령이 나오나? 이게 문제가 되는데 다우가 사상 최대치 고점이에요? 나스닥이 하루에 막 4% 폭등이 나와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월선으로 놓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범위다, 아직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문제됩니까? 이때도 시장은 어떻게 돼요? S&P 500 지수 놓고 보시면 500개 우량 종목에 대한 지수죠. 요 흐름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2013년도에 출구 전략할 때 시장 멀쩡하게 강세만 뛰는데.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말부터 해서 금리 올려버리죠. 금리 올려서 이렇게 쭉 금리 올리는 그간 어떻게 됩니까? 시장 폭등만 잘 나오는데 왜?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의 기준. 2013년도의 기준 와우, 2015년 16년 와우 대박. 어마어마하게 뭐가
매번 요즘에 말씀드리잖아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채널 돌리면 속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조정장이다. 대세하락에 임박돼 있다. 아니 매달 전월 대비해서 고점을 계속 넘겨줬다 그랬죠. 사상 최대치 지금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죠. 마찬가지의 S&P 500 지수 코로나19 이후에 매달 전월 고점을 넘겨줬어요. 요때 한 달 빼고는. 그러고 나서 계속 고점 돌파합니다. 지금도 종가 기준에서 월봉 기준에 고점 돌파의 흐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지수 매달 고점 돌파, 고점 돌파, 고점 돌파. 요때 하루 빼고 계속 고점 돌파, 고점 돌파. 지금은 망치형 다 돌려놨나? 왜? 뭐가 무서워요? 아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다른 쪽은 여기서도 고점 돌파 못했는데 얘는 다 고점 돌파, 고점 돌파, 고점 돌파, 고점 돌파, 고점 돌파. 그래놓고 요 종가 대비해서 요만큼 눌려서 요걸 못 견디시나? 그냥 진짜 너무 하시네.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자꾸 현혹시키는 거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나오고 있는 유럽, 독일, 닥스, 또 일본 니케이에 30년 만에 사상 최대치 고점 나오는, 여기서 뭐라 그래 다들. 여기서 시장 조정 나올 거예요. 이게 뭐야? 8, 9, 10월 아니에요. 왜 조정? 아니 이걸 다 가리고 보셔도 이게 왜 조정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 좀 제발 좀 시장 해석을, 기본적인 경제 분석을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나서 시장을 보시란 말이에요. 잘 보시면은요.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이 저점 10월 말의 저점 대비해서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눌림목이죠. 여기까지의 흐름이 22.98%. 22.98% 오른 거예요, 이게. 작년 10월 말 11월 저점에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지수 20.71. 나스닥 얼마요? 21.52네. 와우. 이렇게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21.52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밀렸다고 해서 뭐 난리 날 것처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꼭 이쪽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주도주를 안 갖고 있는 분들이 고점 대비 조종만 자꾸 논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여전히 제일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2.9예요. 여기까지 올라갈 때 어떻게 됐겠어요? 40%대 그러한 흐름. 원체 강했기 때문에 눌림목의 흐름이 좀 더 나왔을 뿐이다. 이 흐름이요. 유럽 같은 경우하고요. 그리고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 잘 보세요. 26.4.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빼고. 자, 다시 보세요. 다시. 맨 처음부터. 자, 다우지수 얼마? 22.98.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있는데. S&P 500 지수 20. 나스닥 지수 21. 이 고점 대비 이렇게 밀렸는데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한 것 같죠? 대세하락인 것 같죠? 무지하게 올라와서 지난해 선거 있기 전부터 이제 끝났다. 민주당 들어오면 다 기술주들 뒤집어질 거다. 결론은 가장 많이 올라오고 가장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장 많이 눌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추세는 지속 강세예요. 그럼 맨날 황금 대바닥주 보는 사람들은 이런 종목을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도주니까 계속 쥐고 있는 거죠.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거 팔아서 약세 업종을 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못 움직인 것 같지? 아니에요. 일본 볼까요? 일본 오늘 왜 마이너스까지 내려가? 미국 장 폭등이었는데 왜 마이너스까지 내려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갈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27.39% 올라와 있다니까.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30%대 중반까지 올라온 거예요. 30%대 중반. 다우가 얼마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살짝 눌렸는데 22%. 여기는 30% 중반. 그러고 나서 미끄러져 내려오고 왜 이렇게 못 가요? 미국장 거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더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지수가 여기 이 저점에서부터 10월 말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주가 100원 누르면은 뭐라 그래요? 상속세를 몇백억을 덜 낸다고 그거를 낄낄대고 방송 나서 있잖아요. 삼성전자요 주가 100원 누르면요 상속세를요 몇백억을 덜 내요. 그래 주가를 막 눌러요. 바보들이에요? 야 무슨 바보들의 행진 찍나?
그걸 낄낄대면서 나와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걸 그럼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대서특필하겠네 해외에서. 응? 상속세 좀 덜 내려고 세계 반도체 1위 업체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눌러 주가 조작이네 그러면. 어제 오늘 포스코가 좀 많이 휘청거렸죠. 어? 지금 뭐 시가총액 1위 종목 주가 조작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가장 강하게 흘러갔던 삼성전자가 8만 원 그 위쪽에 2020년 사상 최대치 고점 찍어준 그 위쪽에서 뚫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8만 2천 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다 내놓고 8만 원 살짝 이탈되는데 거기다 내놓고 100원이 밀리면 상속세를 들래. 자기가 계산해봤나? 다른 분이 또 회계 처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한번 계산해 놓은 거를 그거를 슬쩍 훔쳐보고 와서 100원 내리면요 몇백억을 들래요. 아우 진짜 그거를 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8만 원 이탈됐던 삼성전자가 70% 올라오면서 시장이 얼마 올라온 거예요? 이게 45%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격 조정 벌써 다 끝난 거고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하죠. 기간적인 조정.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아까 어떻게 했어요? 다우가 22죠. 유럽이 26, 27이죠. 일본도 27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가 얼마 여기서부터? 아이고 참나. 30%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가장 셌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조금 여러분들을 지치게 만들면은 그래? 그래도 하이닉스가 1월달 예를 들면 1월달 이 고점이 14만 원이었는데 12만 원까지 이탈됐다가 6거래일 만에 15만 원을 넘겨 20%를 올려? 힘이 센데. 근데 어제 기준에 13만 500원까지 또 밀고 내려와. 며칠 만에 또 바뀐 게 있나? 없잖아요. 그러더니 오늘 13만 500원 찍은 하이닉스가 오늘 어떻게 됐어요? 14만 원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거치는 과정에 여전히 이때로 따지면 국내 증시가 여전히 강한 상태인데 이 시장을 끌고 올라온 거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3위는 LG화학, 그 다음 자동차 이렇게 끌고 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인 게 KB금융, 우리 주도주 KB금융. 시장 수익률도 안 나오다가 이번에 시장 수익률 30% 맞춘 거죠. 이번에. 주도주를 갖고 가야죠. 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다 요 상승을 이끌어내고 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다 겪어놓은 주도주를 여전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도주 팔고 여기서 순환성 현금 대바닥 샀으면 대박 나잖아요. 제주도를 통째로 샀겠다 우리가 그러면. 안 그래요? 다 그냥 맞춰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바닥 때 생각 안 나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2위 하이닉스는 인텔의 랜드 사업 부분 10조 주고 인수한다고. 아니 증자를 해서 뭐를 했어? 2017년, 2018년도에 순이익만 26조 줘. 그 돈에서 이거 산다는데 왜? 재료죠. LG화학 물적 분할이 악재예요? 악재인 것처럼 60만 원 이탈되니까 거봐 그러다가 말이야. 105만 원까지 넘기죠. 그러고 나서 눌림이란 말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그룹 주들 여기서 10월 20일 날짜도 안 잊어먹어요. 1020 한번 갑시다. 1020 마음만은 저도 50대가 아니야. 1020 20대야. 20대는 좀 그런가? 30대 그러면 저도 30대이고 싶어. 근데 어찌됐건 1020이 뭐예요? 10월 20일 1020 빨리 1020 그런 특징적인 날들은 다 기억하셔야 돼요. 10월 19일 날 자동차 종목분들 장 마감 이후에 현대차, 기아차 대선 중단금 설정한다고 하니까 시간에 4% 빠져버렸죠. 1020 빨리. 이날이 현대차 16만 원 이탈된 날이에요. 동시호가에 마이너스 6% 출발된 날입니다. 그래놓고 그게 바닥이에요. 거기 마이너스 6% 딱 출발하고 보합으로 끝나서 약보합으로. 그러나서 거기서부터 쭉쭉쭉 16만 원 이탈된 거기서부터 쭉쭉쭉. 그래 얼마까지 와? 20만 원대 후반 29만 원. 우와 언제 1월 달에 10월 20일 여기서 현대차 그룹주가 시가총액 10위 안에 지금 기아차 들어와 있는데 그때 현대모비스까지 막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대차 우와 그런 종목군들이 주도력을 갖고 이제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국면에 뭐 황금 대바닥 종목이 오늘 보세요. 592개가 빠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 몇 개 빠졌어? 977개가 빠져버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어두워지면
IT가 눌려서 삼성전자 눌려서 시장이 주춤주춤거리면 종목이 다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요즘엔 누가 아는 사람만 만나면은 경쟁사들이 용가리 통뼈 용용용 화그냥 막그냥을 따라하고 있어. 자, 용가리 통뼈 용용용 갑시다. 빨리. 경쟁사들이 다 따라해. 이거를 다 보고 있어. 모니터링 하면서 용가리 통뼈 용용용 빨리. 그 용가리 통뼈 용용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종목이 빠지면, 시장의 지수가 빠지면 종목이 다 빠지죠. 삼성전자가 주가가 눌리면 시장 자체 눌리는 거고, 그럼 종목이 다 빠지잖아요. 2,000개씩 막 빠진단 말이에요. 2,300개 종목에서. 그럼 용가리 통뼈 용용용이야? 아니 용가리 통뼈 용용용이냐고. 시장이 빠지면 다 같이 힘드는 거지. 근데 무슨 시장 따로 얘기하고, 시장은요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소용주 사세요.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용가리 통뼈 용용용 아주 나쁜 사람들. 에? 시장이 밀리면 밀릴 수 있죠, 시장이. 그렇지만 밀리지 않을 장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주도주를 갖고 가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근데 무슨 시장은 빠질 거야, 그러니까 인버스 30% 사. 하락 배팅해. 그래놓고 종목은 별 희한한 종목을 줘요. 그럼 시장 밀리면은 가장 못 가는 애들이 더 빠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진짜 막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에?